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요, 5월 달의 흐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요, 와, 5월이면은요 조정받아요 라고,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5월 달에 조정이 뭐 매년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파생 상품에서 전부 매도, 그리고 주식 외국인들 전부 다 팔아야죠. 그런 흐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많이 기다려져 있어요. 지표의 긍정적인 흐름, 기업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 그에 대한 금리 동결이죠. 올해 내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준 쪽에서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박수영재 TV와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자, 오늘도 50분 동안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요, 5월달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실 종목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전부 초강력한 시세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흐름 이격 줄이기 본격화될 수 있다. 시장이 어려우면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시장 무지 쉽습니다. ASML, TSMC, 그 다음에 슈퍼컴, SMCI, 그리고 그 밖에 업체들의 흐름 계속해서, 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ASML 같은 경우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보기에 버겁다고요? 오케이. TSMC 같은 경우에 보기에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TSMC도 가이던스를 하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잘 움직이죠. 글로벌 시가총액 9위입니다. 9위. 글로벌 시가총액 9위.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4월 말에도 실적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SMCI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6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순위가 저 바닥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극대형주를 봐야 된다. 미국 시장의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1위, 3위, 5위, 6위 이렇게. 누구예요? MS,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 흐름 전혀 문제 없어요. AMD가 엄마 안 좋으네. AMD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의 역할을 좀 못한 게 아니냐. 실적 예상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해석.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AI 요 시장이 줄어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이쪽이 못 움직인다. 이쪽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하다. 그럼 누가?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여전하다. 엔비디아의 흐름은 동반적인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도 4월 중순, 4월 19일이죠. 4월 19일 날 누가? 엔비디아가 10%씩 폭락한 날, 그리고 메타의 충격, 이런 부분들 전부 감싸 안고 돌려서 MS 지금 문제 있나요? 이게 문제 있는 흐름이에요? 세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그리고 3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러한 초강세의 흐름, 이게 문제가 되는 흐름이에요? 아니죠. 시가총액 4위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3위니까 4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알파벳이 문제 있나요? 전혀 없죠. AI 기반의 그러한 사업 부분의 확장. 아마존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 없죠. 메타 문제 있나요?
돌리고 있잖아. 만약에 FOMC 회의가 문제가 된다면 이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가 있었어야죠. 결론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3조를 넘긴 MS, 글로벌 시가총액 4위 알파벳, 글로벌 시가총액 6위 아마존, 7위 메타, 이 4개의 업체 AI 기반으로 서버 증설과 함께 AI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겠다. 그들의 흐름이 정상적이다 이거야. 정상적이라 이거예요. TSMC가 다시 11호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뭐 차이 별로 없어요. 툭 건들면의 흐름이고 아마존, 메타 플랫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 엔비디아, 거기에 애플의 성장성, 테슬라의 흐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뭐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AI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전혀 달라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시총의 규모, 성장성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2차 전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기준 1조 달러도 안 되지. 지금 기준에서는 뭐 그게 뭐야? 더 밑에 보이지도 않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 시장 파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런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윤정두가 2시간 이상 녹화를 해놨어요. 자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0%의 하락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26%의 갭상승, 29%까지 하루에 올라가는 그 엄청난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290조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이번에 10% 조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이때 기준에 목표 주가 그대로 설정 잡아놓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이 갭을 다시 살려주고 꼬리다 달고 돌리고 FOMC의 문제라든가 다른 쪽의 문제라면 이 흐름이 다 깨졌어요. 멀쩡하다. 반도체 세계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도 멀쩡하다. 왜요?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이 1년도 안 되는 구간 속에서 5배 증가했고 시세는 5배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반도체 쪽의 기준,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의 비중 55%, 현대차 25%, 반도체 55% 이상. 한미반도체까지 60%까지. 그죠? 그 흐름을 이제는 어떻게? 5월달 포트폴리오입니다라고 4월 말에 강조를 드렸어요. 5월달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60. 대신에 한미반도체를 빼준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현대차라든가 또 정부 정책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월 말에 그 급락 속에서 4월 말 종가 기준에 포트폴리오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흐름을 갖고 가셔야 돼. 삼성전자부터 빠르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온라인상에 2시간짜리 영상 들어가 있어요. 왜요? 5월 포트폴리오니까. 5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15% 비중을 넣었으니까. 채널 돌리면은 이 삼성전자 끝내줘요. 얼마나 살까요? 근데 삼성전자 무거워서 뭐 가겠어요. 다른 거 사세요. 삐. 삼성전자가 86,000원 다시 넘기고 하이닉스가 19만 원대 넘기고 그렇게 돼야만 나머지 쪽이 움직인다. 삼성전자의 흐름은요. 37조의 영업이익 아니라니까요. 2분기부터 해서 HBM3 12단짜리 양산 시장에서 납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이닉스하고 격차가 벌어집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거의 뭐 엔비디아 말 독과점적인 위치였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HBM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까지 5세대까지 잡아먹는 흐름입니다. 전망치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인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뜨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입니다. 삐용삐용삐용 뜨고 나서 15%. 그게 우습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매매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종목 아무거나 갖고 나서 뭐 대박 나셨죠? 와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가능해봐야 내 전 재산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흐름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야 삼성전자 수익, 하이닉스 수익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계좌 수익은 그 밖의 종목에서 더 많아지겠죠.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일 텐데 비밀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 3월 달에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 그리고 4월 달에 아무 이유 없이 시장 눌림과 함께 눌려줬어요.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 속에는 어마어마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못 사면 아까운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당장 5월 달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45%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비중을 한미반도체에서 끌어온 거예요.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유지한다. 왜요? 실적 전망치가 10월 말에 윤정두가 KBS 방송 갖고 나갈 때, KBS 공중파 방송, 공영방송 갖고 나갈 때 8조 1,000억이었어요. 그게 지금 4월 23일 날에도 14조 9천억이었는데 이게 19조까지. 이 19조라는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2017년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13조 원대. 2018년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20조 원대. 그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4월 이제 5월 접어든 거예요. 엔비디아 5월 말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나면은 델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계속 실적 전망치는 업이 되겠죠. 올해 사상 최대치 넘기고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27조 저는 30조 넘긴다고 봅니다. 올해 기준에. 그 속도라면은 넘긴다. 그 속도라면.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에 맞는 수급이 유입돼야 돼요. 그 수급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나올 때 14만 원입니다. 편입하세요. 종목 검색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입니다. 하이닉스 16만 원입니다. 편입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게 19만 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12만 3천 원에 저 12만 3천 원에 샀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수익률이 7만 원까지도 올라왔죠. 추가적으로 60%에 달하는 수익. 10월 말 대비해서 60%에 달하는. 그 고점에서 눌려있는 이 흐름 속에 가상계좌 1억 가지고 매매 따라하기 한번 해보시죠. 2월 달 기준에 12거래일 만에 하이닉스 매매 포함해서 25%.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9거래일에 7% 달성했을 때 하이닉스 포함해서 HD, 현대, 일렉 가지고 7%. 9거래일 만에. 극대형주에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난다. 이 수익을 가져가셔라라는 얘기인 거지. 160% 넘긴 2차 전지 이제 몇 종목 남지도 않았어요.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는 애들 몇몇 종목 빼고는.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 실적을 바탕으로 작년 1월부터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 주에 2,300만 주. 주식수가 몇 주인데 2억 900만 주. 그럼 몇 프로? 11% 이상 매수한 거예요. 얼마나 매수했는지 규모도 모르면서 그냥 뭐 현대차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서만 들어온 물량이 1,300만 주. 주식수 몇 주? 2억 900만 주. 그럼 몇 퍼센트야? 6% 이상이야. 그거를 모르고 현대차가 좋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에 순이익 12조, 13조, 13조를 훌쩍 넘는 이 순이익 바탕으로 또 영업이익 바탕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주구장창 계속 사는 거야. 19만 원입니다. 띵동 매수. 19만 원입니다. 띵동 매수. 20만 원입니다. 띵동 매수. 언제예요? 2월 1일 날. 띵동 띵동 언제야? 2월 2일 날 21만 8천 원입니다. 매수. 이게 얼마가요? 26만 천 원을 찍습니다. 26만 천 원을 찍어요. 이런 극대형주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종목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요? 하루에 7%씩 포착되고 7%씩 5%씩 저점 대비 현대차가 9.5%씩 올라오고 기아가 하루에 12%씩 올라와. 그런데 엉뚱한 이상한 종목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방송 나와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매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라 그랬죠. 4월 11일 날 7.11 저점 대비 9.5% 올랐어요. 이날. 기아가 하루에 12%씩 올라가고. 왜 다른 데서 수익을 내려고 하세요? 이렇게 보여지는 수급,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 속에서 그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매집에 대한 기준의 교육 2,170만 주입니다. 160만 주입니다. 개인 2,300만 주 뺏겼습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 21만 2천 원 평균 단가에 이렇게 뺏겼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11.17%.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 대주주 합산해서 82%가 넘습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 기아 마찬가지예요. 기아의 기준 외국인과 매년 들어오고 있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 아닌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은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 자기 계정을 쓸 때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이건 기관 투자자로 안 잡혀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 합산해서 개인들 물량 2,900만 주 떨려 매도했잖아요. 저 물량 다 매수를 한 거죠. 얼마? 평균 단가 94,000원 이상에서.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있을 수 있다. 지금 7%의 매수에 자사주 2%대뿐이 안 돼요. 자사주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밸류 프로그램 맞춰서 저 PBR주여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년 자사주 매입을 기아나 KB금융이나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올해 들어서 KB금융의 외국기관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2위, 작년 이후에 4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눌렸죠? 땡큐 하지. 밸류 프로그램에 저 PBR 줍니다. 한국전력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흐름의 저 PBR 종목이 아니라 여기에 이 흐름은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흑자 전환 시켜줬을 때 저 때가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9차례 올릴 때 금리 9차례 올릴 때 제로금리에서 3.5%까지 올릴 때 그때 기준의 금융지주세의 흐름입니다. 지금 금리가 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를 올린 거예요. 요 위치보다 더 위에 있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지주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의 저 PBR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한국전력의 이 엄청난 매수 강도의 흐름, 흑자 전환, 한 방에 흑자 전환. 그리고 총선 앞두고 눌린 폭, 과하게 눌렸죠. 총선 끝났잖아. 요 흐름. 이게 주도력을 가져가는 주도주라는 거예요. 거래가 더 터지면 비중을 늘릴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요. 4월 말일날 급락할 때 24만 원 위에서 정리한 물량에 대해서 24만 원 위에서 정리 다 해놨는데 급락해. 땡큐합니다. 편입의 기준입니다. 편입의 기준점 설정 잡으시죠. 개별대 목표주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거 기준이잖아요. 그 흐름들을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불편해요? 불편하면은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십시오라고. 목표주가 그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뭐 22만 원 막 돌려놨다고 저거 언제 가나. 언제 가나가 아니야. 시장은 그만큼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6종목인데 16%씩 6종목 삑삑 아니다.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이게 지금 국내 유일하게 공중파에도 없고 종편에도 없고 케이블 경제 TV에서도 유일하게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성해서 이렇게 구성하십시오. 시가총액이 얼마? 10조. 시가총액 20조,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2위, 1위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세워서 비중 다 들여서 이것만 가져가셔도 시장 대비해서는 분명한 수익이 날 겁니다. 손실은 나더라도 방어가 될 겁니다. 원금 지켜가면서 수익률은 극대화될 겁니다. 이런 프로 단 한 프로도 없죠. 그냥 아무 종목이나 오늘 변동성 나오면 그 종목 갖고 나서 대박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몇 퍼센트 사려는 거야. 그냥 시청자 부담으로. 결론적으로 5월 당장 기준의 주력주 변동성 매매. 나누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항상 윤정두가 누군지부터도 생각을 하시고 38년 된 증권 카드 지금처럼 대형주 위주의 시황 위주의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상짜리 지금 프로필 하면 쫙 한번 뜰 거예요.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1억 이상짜리 자산 계좌 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5대 증권사 안에 들어와 있는 대우증권 기준에 1억 이상짜리 계좌 수익률 대회에서 1위 10주 동안에 7,681%, 10주, 2달 보름 만에 전 세계 기록입니다. 이거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기록이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2005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은 KRX죠. 증권선물거래소 KRX에서 1000포인트 시대입니다. 언제? 2005년도에 비제도권 인사 유일무이 전무후무하게 윤정두를 초청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해 주십시오. 전략을 설정해 주십시오. 이게 2005년도. 검증된 윤정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어 단 한 명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강의 들어가고
이런 수십 가지, 지금 여기는 뭐 한 10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십 가지 패턴을 넣어서 종목 검색기, 종목가 튀어나와봐. 그럼 어떤 종목 튀어나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얼마? 13만 3천 원. 언제? 1월 18일 날. 어휴, 하이닉스, 어휴. 엔캠 얼마? 12만 5,900원. 1월 18일 날. 저 얼마가? 40만 원. 이게 종목 검색기라는 거예요. 이게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그래 결론은 불기둥 AI, 인공지능 불기둥 AI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두시고 종목가 튀어나와봐. 하이닉스 13만 원, 하이닉스 14만 원, 또 하이닉스 16만 원, 또 삼성전자 7만 5천 원, 또 현대차 19만 원. 이거 얼마가 26만 원 가잖아요.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 흐름들을.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만들어져 있는 거 쓰십시오. 편하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실적의 해석이 뭐 여러 가지로 분분해요. 근데 사실상 뭐 예측 범위,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크게 하회해서 어닝 쇼크다. 뭐 그만큼 두들겨 맞았죠. 근데 수급을 보면 기관은 팔았는데 외국인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출 모멘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나온 얘기죠.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떤 걸 잡으셔야 되냐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요. 자, 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왜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 어떤 거예요? 실적 모멘텀인데 그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 정책주.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피겠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기준에 민주당 정권에서는 항상 친재생 에너지,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인데 바이든 대통령 때는 갑자기 다 필요 없어. 완성차 기준에 전기차야. 그 한마디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엔솔 시가총액 그 당시 2위로 등극한 LG엔솔을 IPO를 할 수 있을 정도. 92년도부터 배터리 사업을 진행했던 LG화학이 연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 흑자를 못 냈습니다. 연간 단위. 근데 2020년도 바이든 대통령 그 정책 하나 가지고 연간 단위 흑자가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IPO가 단행되고 물적 분할이 된 겁니다. 누가? LG엔솔이. 시가총액 2위까지 등극했다. 그 정도의 파워의 정책이라는 게. 기억나세요?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린 정책, 우리나라 기준의 녹색 성장 정책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방산산업을 육성하고 방산정책, 또 전통 에너지 정책,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AI 관련된 내용 중에 인프라 구축을 어떤 걸로 잡아놨어요? 전력, 전선, 그 노후된 부분을 30년 동안 노후돼서 힘겨워진 부분을 이번에 대선 정책의 기준에 양당 다 모두 인프라 구축에서 전부 노후된 전선이나 이런 부분을 변압기 부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지. 그 혜택의 기준, 그런 정책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뭐라 그랬어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 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매듭을 지었어요. 장거리 미사일 우리도 개발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 장거리 미사일 개발합니다. 이거는 또 북한의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해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게 뭐예요? 발사체, 추진체라고 하죠. 추진체가 있어야, 그 기술이 있어야 장거리 미사일 만들죠. 그 정책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점으로 잡히죠.
어차피 항공우주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잡아왔죠. 받아왔죠. 거기에 두 번째 정책 기준에서는 같은 방산의 기준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와요. 그리고 중동발 불안 이 부분에 재래식 무기. 예? 재래식 무기예요. 첨단 산업의 첨단 무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재래식 무기. 그 기준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줘야 수주가 발생이 되죠. 왜? 동유럽 국가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정책이 1순위입니다. 그 정책 부분에 실적이 수주가 빵빵 생기다 보니 기존에 형성돼 있던 펀더멘탈 대비 개선돼 있죠. 그리고 방사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 PBR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저 PBR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실적 개선폭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출 모멘텀, 정부의 정책에 힘입은 수출 모멘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그룹에 대한 인적 분할,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그 부분이 메이저들의 수급을 넣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외국인들의 매집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20%에 달하는. 그럼 이 정책이 언제부터라 그랬죠? 21년도 11월부터 나옵니다. 양당 모두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한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2양. 거기에 정책적으로 굉장한 수혜를 받은 게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9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2조 원을 증자를 합니다. 그 증자 금액으로 채권을 갚는 게 아니라 채권단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채권단은 돈 벌어서 갚을게.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나한테 줘. 그래 2조 가지고 그 수순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인수하는 수순으로 공공연하게 분석내역이 나와 있었죠.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검색해도 올해도 계속 뜨지. 얼마에서 15만 원에 뜨고 16만 원에 뜨고 이번에 얼마 25만 원대? 26만 원, 25만 원대? 우리는 24만 원대 다 정리했잖아요. 계속 또 이게 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라는 거잖아요. 계속 15만 원에서부터 얼마가 오른 거냐고. 그 이후에 24만 원 고점 찍고 넘기고 24만 원 후반 올라가고 거기서 꺾여 내려올 때 우리는 차익 실현을 4월 달에 잘했고 그러고 나서 4월 말일 날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다 이런 해석과 함께 하루에 8% 급락 21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 자락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준 5월 달의 기준 5월 초의 기준 탈퇴 신호까지 나와 있어요. 22만 원 기준에. 여기서 이제 탈퇴 신호 나왔으면 단기 변동성 매매 물량은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에는 5%를 넣어놨죠. 그 물량은 유지하면서의 대처. 결론적으로 매직 시그널의 매수 신호가 클로스 나오고 올라가고 영선 위쪽에 있고 어우 땡큐해. 거래량만 더 터져주면 돼요. 갭에 대한 흐름 매우 긍정적이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대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월봉 차트가 이게 부담이 되신다면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 다 놓고 보시면서 로그 차트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매집의 규모가 1,070만 주예요. 말씀드렸죠. 1,070만 주면 이 종목의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종목 주식수 몇 주예요? 5,060만 주. 5,060만 주에 20%가 넘는 물량의 매집이 들어온 겁니다. 20%가 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이상, 100% 이상, 그 이상 들어올려야 돼요. 거의 200% 들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들도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퍼센테이지 기준에 로그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그 차트. 매집의 규모의 기준과 거래량만 확인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의 시장의 이 추이 추세라면은 결코 꺾이기 쉽지 않은 단기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250만 주, 작년 10월 19일 이후에 250만 주면 얼마? 딱 5%의 매집이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매집 평균 단가에 최소 얼마야? 5%면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50%면 얼마입니까? 그게 27만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27만 원 수준.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놓고 보니까 2차적인 부분에 30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0만 원.
요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속적으로 4월 달에도 편입의 관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다만 고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이번에 수주 관련돼서만 이슈 많았잖아요. 이슈 노출되고 재료 소멸로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래든 위든. 안정화돼 있을 때의 기준에 꼬리 달려 차익 실현. 그리고 실적에 대한 해석 부정적으로 나와 급락이야. 근데 수급이 꼬여지지 않았어. 그럼 편입의 설정 범위. 되돌림의 흐름까지.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럴 땐 얼마야? 한미반도체 77,000원. 이런 종목 다 여러분들 수익 잡아내고 싶죠? 예?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교육받은 대로 움직임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 5월 달에는요. 쓸데없는 주변에서 뭐 쓸데없이 5월은 조정의 달입니다. 그건 또 안 나죠.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조정이야. 그러면 5월 이후에 뭐 12월에도 어떨 때는 막 조정입니다. 또 어떨 때 산타랠리입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서머랠리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금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간단해요.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와주면 5월 첫 거래라도 종목 검색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튀어나와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나 수익 내야지. 그렇게 해서 편입해서 입금 폭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오늘 변동성이 확장돼 있던 풍산과 LIG 넥스원까지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한 템포 쉬고 나서 풍산, LIG 넥스원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9위. 예? 하나오션 시가총액 뭐 4조에 육박하는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조 다시 넘겨놨죠. LS 일렉트릭 5조, 15조까지 올라온 종목.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종목 대박 나셨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 표도 바꿀 거예요. 3월 이후든 뭐 2월 이후든 3월 이후든 4월 이후에 누적적인 수익 범위에 교육했던 종목군들의 흐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좀 제한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럴 때가 좋았죠.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상한가라든가 2월 13일 날 엔캠의 상한가 이런 흐름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의 상한가 이후에 더블, 알테오젠의 상한가 이후에 또 더블 뭐 이런 식의 그런 장이 도래되겠느냐 했을 때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틀 연속 검색했던 아모레 퍼시픽 오늘 기준에서는 방산주의 기준에 한번 싹 정리를 해놨었죠. LIG 넥스원이 최근 들어서 검색해 또 뜨고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뭐 이런 부분으로. 주력주는 제한적이어서요. 매번 뭐 주력주가 날아다닌다 그러진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력주의 포트 비중은 채우셔야 되는 게 옳고. 결론은 이러한 LS 에코에너지 시가총액 이제 1조를 장중 넘겼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포착됐던 풍산과 LIG 넥스원 또 아모레 퍼시픽 오늘도 포착됐죠.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검색기에 뜨고 난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그 수익 범위가 오롯이 나의 수익, 진입 이후에 이러한 수익 범위, 와우. 예? 진입 이후에 이 수익 범위들 4월 또 5월까지 기준해서. 자, 첫 번째 종목은 YC캠인데 YC캠 같은 경우에 상승률 전체 14위. 그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15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1조 미만이긴 해도 3천억 이상, 1조 이상, 3천억 이상 1조 미만 그 사이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변동성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진입 이후에 YC캠입니다. 진입! 그러고 나서 7%대 급등. 이게 이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의 매력인 거죠. 또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최상위 4위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변동성의 확장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계속이죠. 4월 30일, 5월 2일. 그 전에는요. 4월 29일. 계속 얼마? 22,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34,400원. 얼마 올라온 겁니까? 12,000원. 얼마 올라온 거예요? 50% 이상. 29일 포착하고 30일, 5월 1일 이틀 만에 5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LS 에코에너지 시가총액 장중 1조를 넘기는 그런 흐름. 부럽죠?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그 포착된 이후에 수익 범위들을 가져갈 수 있다. 4월 30일에도 또 포착이 되고 31,000원, 5월달 첫 거래일에 34,000원대까지. 금요일에는 놓치지 마십시오. 탈퇴 차익 실현의 이 흐름까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풍산의 경우도요. 5만 원대부터 포착이 설정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막 2조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30만 주 거래량 곱하기 30만 주가 채 안 돼요. 6만 원일 때. 그럼 얼마? 180억 분이 안 돼. 그러면은 사실 시가총액은 좀 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날도 있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을 땐 불편하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풍산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터진 날 위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된다.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최근에 터졌었고 또 200만 주 거래가 터졌었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다시 280만 주 터지면서 2천억의 거래대금. 그래서 이 흐름이 6만 7천 원에서부터 7만 5천 원까지 포착되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 근데 그 이전에 이미 5만 5,200원입니다. 5만 5,200원입니다. 언제? 4월 9일입니다. 5만 5,200원입니다. 이날도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뭐 이렇게 터지는 날이에요. 그 이후의 흐름을 쭉 가져가는 그 기준. 그럼 지금의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고점에서 진입한 이후에 고점에서 탈퇴 신호 나오고 아직까지는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 다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의 강세에 동반적인 강세 흐름을 주고 있는데 또 증권사 보고서 기준에 목표치를 84,000원까지 상향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의 범위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설정해드린 부분은 매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메이저들, 펀드 매니저들이 4.89%를 단기간에 매수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전선 관련주라든가 또 원자재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잖아요. 그 힘의 크기를 갭에서 놓고 봐주는 거예요. 상승익대 확인형에 갭이 뜨고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다. 그러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8만 원,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8만 원 설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2위인데 거래대금은 조금 아쉬워요. 거래대금은 아쉽더라도 외국기관 수급 범위가 크게 개선돼 있고 신고가에서 눌리고 나서 제대로 돌려지는 흐름의 범위를 가져가는 흐름이라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종목을 LS 일렉트릭을 잘못 넣었는데 하여간에 LIG 넥스원의 기준도 그 이전의 흐름부터 이미 시장에서 계속 포착이 되고 당산주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가 같이 들여다봤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 보고서 한 번씩 쭉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돼요.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어요. 실적이 개선된 거하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개선되고 정책의 기준의 흐름이 있고 지금 현재 요 캔들의 흐름에 있어서 변동률이 잘 쉬어가고 다시 한 차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기술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십시오. 5월 달에 LIG 넥슨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방산주로서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수급의 논리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셔서 종목군들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교육자료 다 링크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함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 꼭 5월 달에는 여러분들 수익으로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만도까지 볼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만도까지 들여다보는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여기도 뭐 저평가로 설정하지는 않아요. 4월 말에도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5월 첫 거래일에 오히려 또 장중 4%대 하락, 그리고 종가가 3% 수준의 하락으로 마감됐어요. 3%. 어찌됐든 HD 현대 일렉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뭐 좀 불편하다, 과열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센서스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린 것처럼 이 HD 현대 일렉트릭도 여러 가지 기준에서 이슈 범위가 무엇이 있느냐를 좀 설정을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분석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의 저평가는 아닌 상태에서 이슈의 흐름이 한미반도체처럼 저평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강세를 뜰 수 있는 이유, 성장성에 대한 명분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무조건적으로 얘도 미국의 정책주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주로. 그래서 인프라 구축 부분의 설정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후된 전선 또 변압기 부분을 전부 내가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내 대통령이 된다 하면 다 바꿔주겠다. 그 내용이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게 불거지면서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고요. 그 관련주들이. 두 번째 기준은 AI 사업 부분, AI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AI 바탕으로 나는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갈 거야. 이게 이제 MS,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빅4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죠. 4개의 업체를 합산을 하면 뭐 거의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의 수에 힘입어서 엔비디아,
엔비디아, 거기에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까지도. 결론은 이 AA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더 확장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이슈가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큼 더 수주를 받아올지는 검증을 받아봐야겠지만 그게 다 들어온다 그래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는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미국의 정책과 AI 관련 사업 부분의 확장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메이저 수급.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좋아.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은 머리 아프죠. 근데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뜬다?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떠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건 뭐예요? 거래가 터져 있다. 메이저들의 순매수의 기준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메이저의 매집 부분은 어마어마하다. 월봉의 기준에서 이거 좀 불편해요. 이거 월봉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로그 차트로 보면 그닥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습니다.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을 주봉 차트라고 이제 제대로 글씨를 써놨는데 이 라인에서 지금 또 눌려 있어요. 눌려 있는 부분을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 단위의 흐름을 한 번 더 놓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500만 주를 샀고 기간이 37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기간의 매도 부분이 뭐 연기금 위주로 형성돼 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연기금 자금 운영하는 쪽에서의 차익 실현 그 이후의 흐름에 환매가 아니고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13% 이상의 매집입니다. 13.78%의 외국인의 매집이 형성돼 있어요. 14%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매집과 함께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싹 받아내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에 이제 월봉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버겁잖아요. 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월봉, 근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기간이 단기간에 10%를 매도했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3,600만 주짜리거든요. 거의 뭐 6%, 7%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쌍끌이 매수에 개인들이 뺏긴 물량 1,055만 주, 주식수 3,600만 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쌍끌이 순매수가 지금 현재 29.69, 거의 뭐 30%에 달하는 쌍끌이 순매수.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흐름 범위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매집에 대한 기준하고 그다음에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나마 변동률에 대한 부분의 불편함이 제한적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주력으로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MSCI 편입 관련된 거 그거 엄청난 건데 왜 안 넣었어요? 그거 엄청나지 않아요. 편입이 돼도 1,600억 정도 들어옵니다. 1,600억 원 정도. 그럼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0만 주에서 70만 주 사이예요. 60만 주? 아까 외국인이 얼마 샀어요? 500만 주에 달하는 매수를 했죠. 단기간에. 작년 10월부터 11월부터. 근데 그거 뭐 기간 60만 주 패시브 자금에 넘기는 거 의미 없죠. 왜 그보다 월등히 많은 매수를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건데 월등히 많은 매수가 어떤 기준이었다? 결국은 미국의 정책 그리고 AI 관련된 전력 공급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의 확장, 추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 고점 대비 눌림목 지금 10% 수준이에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강세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만도는 아직 못 봤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터질 때 기준에서 HL 만도도 들여다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